치과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 중에 그쵸.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업의 길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리고 일단 면허증만 취득을 하면 아주 잘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제가 특별한 선생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어소정 선생님이십니다.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직 치과위생사로 근무하고 있고 수원에 있는 휴플란트에서 일하고 있는 어소정 치과위생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치위생사는 생소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세히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위생사로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 치과에서 보통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고, 뭐 치과위생사의 업무나 뭐 진료 범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진료 업무를 보조적으로 돕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제가 이제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도 더 대중들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친척 언니가 네. 치과에서 근무하던 위생사였거든요. 아. 그래서 저에게 자연스럽게 소개를 해주어서 저도 취업이 잘 된다는 소리 듣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하긴 전문직이 가장 마음이 편하죠.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환자분의 케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입 벌리기 어려운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장 어려운지. 좀 이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입 벌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보통 입 벌리기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입 자체가 잘 안 벌어지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환자들은 아무래도 아이들? 아이들 환자가 아무래도 조금 보살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더 세심하게 다루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이들 진료가 좀 어려워요. 저는 그렇죠. 다행히 성인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진료는 조금 덜 하는 편이고,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소아치과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은 조금 제가 근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성인만 취급하는 병원으로 가신 건가요? 저희 병원에서 성인만 이렇게 계시진 않지만 아무래도 비중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적은 편이고, 소아치과라는 그 진료 파트가 따로 있어서 요즘에는 되게 전문적으로 소아들만 진료하는 치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은 그런 분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선생님, 제가 알기론 그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잖아요. 사랑스러운 아이가 하나도 둘도 아닌 셋씩이나 있으신데 저는 너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 사실 아직 4년차 직장인밖에 안 되지만 직업에서 이제 직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면 바로 넉다운 돼버려요. 근데 선생님은 연장선인 거잖아요. 좀 힘드신 부분은 없으세요? 맞아요. 그럴 때가 진짜 힘들어요. 약간 일을 끝나고 다시 집으로 출근하러 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퇴근이 있습니다. 없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일의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새 아이 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선생님을 쏙빼 닮아서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저도 보고 너무 반했어요. 어쩜 세 명 다 그렇게 엄마를 쏙 닮았는지.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취업난도 심각하고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취준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은 지금 너무 이렇게 취업하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힘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고, 치과 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 중에 그쵸.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여성들이 많이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저는 여성으로서 이렇게 가정주부로서 또 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한 경우인데, 재취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문적인 아무래도 이런 기술직이기 때문에 재취업 시장이 좁지 않고 조금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신입 간호사, 이런 신입 치과위생사를 선호하기보다는 이제 정말 다시 이렇게 경력직을 선호하는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취업의 길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리고 일단 면허증만 취득을 하면 아주 잘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은 혹시 이 일을 하면서 어려우셨던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은 물론 어느 직업이나 너무나 많겠지만, 치과 위생사로서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그런 사람 간의 관계적인 이런 직장 내에서의 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냥 막 좋아서 오고 막 예방하기 위해서 막 즐겁게 웃으면서 오는 환자보다도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오는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환자분들의 이런 마음을 같이 만져주는 역할도 해야 해요. 막 의사분들과의 이런 말들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도 얘기를 잘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환자와의 관계, 또 뭐 직장 내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여성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여자들끼리 있으면 또 조금씩 눈치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관계가 어딜 가나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선생님 말대로 다 아파서 온 거기 때문에 조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의 뜻이 아니어도 좀 들었을 때 안이 꼽게 들릴 수도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기 전과 다니기 후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겨내는 방법이? 그렇죠. 저는 예전에는 불신자였을 때 치과 위생사 업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술을 마시건 뭐 놀러 다니건 여행을 다니던 이렇게 풀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잠깐이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다시 반복되고.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이 바뀐 게, 그냥 환자로 보질 않고 영혼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그게 너무나 신기한데, 이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람이 짜증내고 막 아프다고 울고 막 속상한 막 신세 타령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들어주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옆에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이 사람을 영혼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또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또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적인 거나 이런 것도 금세금세 제 마음에서 이렇게 담아두지 않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더 많이 품게 되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저도. 너무 좋은 말이네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참 어려운데,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치유한다니 전 너무 따뜻한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짧지만 이렇게 시간 내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환자분들의 치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함께 치유해 주시는 우리 어소정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